이 친구는 A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재를 해주시고, 동아리에서도 이 친구는 A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혀있다면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친구는 A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과 이름에 매몰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자. 안녕하세요. 그렇게 합격하기 어렵다는 한양대학교 종합전형으로 관광학부를 합격을 했어요. 고등학생 때 어떤 꿈을 가졌길래 이렇게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관광학부에 재학 중이지만 제 꿈은 사실 검사입니다. 검사요? 그러면 종합전형을 어떻게 준비했길래? 저는 수시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사실 제가 꿈이 검사고 여러 가지 법이나 정치 또는 행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는 제 생기부를 보시면은 관광의 관자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한양대학교에 오고 싶어서 다른 학교들은 그런 법이나 정책 관련한 학과를 썼는데 한양대학교는 전공적 합성을 반영하지 않고 계열적 합성을 반영한다는 이점을 활용해서 관광학부에 지원을 했고 따라서 관광에 관자도 없던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한양대학교는 전공적 합성이라는 개념 말고 계열적 합성이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먼저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은 깜깜이 전형이라고도 친구들이 많이 하고 왜 붙었는지 모르겠다,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학생부 종합전형만큼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전형은 없을 것이다. 평가 요소가 뭔지 모른다는 것은 서술형 채점 요소가 무엇인지 모른 채 서술형 시험을 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평가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평가 요소가 뭔지 알아야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굉장히 많이 살펴봤어요. 매년마다 살짝씩 내용은 개정될 수 있을지언정 그 본질 자체는 같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정독하는 게 첫 번째일 것이다. 가이드북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제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잘 찾아보시다 보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자신이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에서는 어떠한 역량이나 능력을 요구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과 이름만 보고 그것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관광학부를 가고 싶다. 뭔가 관련된 콘텐츠를 만드는 활동을 한다거나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얼마나 많이 했고 또 얼마나 깊이 있는 활동을 했냐라기보다는 이 학생이 우리 학과에 와서 얼마나 학과와 관련된 학문을 잘 수학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학과라고 한다면은 그런 위안부 관련 캠페인이나 계몽 캠페인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학과라고 한다면은 사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국어적인 역량이나 영어적인 역량 이런 것들이 주요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 학과에서 과연 제대로 학문을 잘 수학할 수 있을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학과 이름에 매몰돼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우를 범하지는 말자.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가셔서 교육 목표, 인재상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신다면은 내가 이 학교, 이 학과에 가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역량을 갖춰야겠구나 라는 것을 잘 분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역량을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걸 학교 교과 과정에서 어떻게 잘 어필할 수 있을지 이걸 그 다음 단계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 네 번째 중요한 포인트를 찝어주세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은 과목은 없다. 모든 과목에서 나의 역량을 보여주자라는 것이 네 번째 걸린 것 같습니다. 뭔가 관광학부 무조건 세트 사회 과목 열심히 수학? 거리가 좀 나와 먼데? 이렇게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주요 과목 그리고 자신이 그런 가고자 하는 계열과 관련된 탐구 과목을 챙긴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미술, 음악, 체육과 같은 그런 과목에서도 자신이 탐구를 진행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도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인데 기재할 수 있는 글자 수가 굉장히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세특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죠. 그러한 상황에서 평가자에게 우리를 평가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떠한 역량을 가졌음을 대변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네 번째 중요한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대평가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남들이 찾아보지 못한 그런 매력적인 탐구 요소들을 생기부상에서 많이 드러내고 또 그런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남들이 하지 않는 스페셜
학교랑 활동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과 시간에 어떠한 개념을 배우거나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그 현상을 단순히 바라보지만 않고 뭔가 비판적인 질문을 항상 던졌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또는 어떻게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질문들을 통해서 대부분 주제를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 보면 대부분 네이버 초록 검색창에 과학 탐구 주제 세특 이렇게 맞아. 찾거나 뭔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제 스스로가 가진 논리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탐구를 진행한 덕분에 여러 가지 참신한 탐구 주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세특, 세부 특기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세특 준비는 좀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4가지의 원리를 중심으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은 왜 발생했을까? 그리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 배운다면은 그 현상은 왜, 어떻게 발생했을까? 라는 비판적인 질문을 통해서 탐구를 촉발하자. 이것이 첫 번째 원리입니다. 언어의 본질에 관한 수업이 있었는데 이런 수업들은 대부분 학기 초에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안 하시고 넘어가는 교과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살려서 언어학과 법학을 융합을 해서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법학의 그런 여러 가지 사례나 또는 법조문을 살펴보는 활동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와, 교과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어떤 탐구 주제를 잡아라 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상세하게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지식들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암기하는 그 현상 자체에 그치죠.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러한 인재를 뽑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상세하게 고찰하고 개념들을 유형화하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세분화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탐구 과정에서 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런 과정들의 포인트를 잘 아신다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적인 역량도 굉장히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부분 수행평가에서 확장된 내용을 탐구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업 시간에 듣다가 생긴 의문점을 이제 탐구로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선생님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제가 선생님 수업 듣던 중에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좀 개인적인 호기심을 가졌는데 탐구를 진행한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혹시 세특에 기입해 주실 수 있냐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대부분 선생님들은 그러면 좋아하십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학교 선생님한테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면 세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여러 가지 학문을 연계하고 융합해서 뭔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자 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제가 영어 시간에 마케팅 심리학에 관련된 지문을 공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정책이나 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행동경제학과 정책학을 융합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서 탐구를 진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에는 학교 수업을 기반으로 그렇죠. 호기심이 든 질문을 가지고 자료를 검색해서 경제랑 행정 이 키워드를 융합한 네. 이걸 하려면 자료를 정말 많이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주로 자료를 또 어디서 찾으셨는지. 저는 주로 논문들도 많고 학회 보고서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발행되는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들을 많이 활용했고요. 미국 대학교 교수가 발행한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 같은 것들 찾기도 해서 독해하는 과정에서도 파퍼고의 도움 없이 제가 스스로 단어를 찾고 분석하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즐겼던 것 같습니다. 아우 너무 좋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리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제 세특을 읽어보시면 대부분 이런 세 단계의 프로세스가 일련화된 과정을 통해서 서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비판적인 질문을 바탕으로 탐구를 진행할 수 있는 탐구 동기의 과정이고 두 번째 원리를 접목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세분화해서 유형화하고 또 상세히 고찰하는 탐구 과정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탐구 결과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문을 융합하고 예를 들어서 화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과 융합을 해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그런 세 단계의 탐구 과정을 통해서 저는 마지막에 그 언어학적 관점으로 분석했다 이 부분이 어떤 자신만의 관점을 어필했다라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면 21세기 컨텐츠의 관점에서 이런 걸 분석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 캡처해 놓으세요. 왜냐면 이걸 기반으로 내 거를 하나하나씩 대입을 하면서 생기부를 만들어 가면은 합격
보증이네요. 제가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활동도 뭔가 좀 엄청난 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동아리 하셨나요? 굉장히 중요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사실 동아리 활동이라고 한다면은 동아리 시간에 뭔가 독립적으로 따로 탐구를 어떤 걸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할 건데, 세특을 기재할 수 있는 그 바이트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활동을 교과 세특 내용에 기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 또는 교과 시간에 배우면서 의문이 들었던 점을 동아리 시간에 활용해서 탐구를 진행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동아리 교과 세특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기준 중에 하나가 또 횡단평가라는 것인데, 그런 횡단평가라는 목적에도 잘 부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횡단평가를 횡단평가는 그러한 여러 가지 다수의 교사들이 일관적인 얘기를 한다면은 신뢰성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어 교과 시간에 선생님께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이 친구는 A 역량을 가지고 있다 라고 기재를 해주시고, 동아리에서도 이 친구는 A 역량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적혀 있다면은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친구는 A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교과목에서 일관적인 얘기가 나온다면은 횡단평가라는 목적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거를 고등학생 때 다 분석을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엄청난 열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꿈이 확실하지 않은 친구들은 어떻게 종합전형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제 주위에서는 자신의 꿈이 없어서 굉장히 방황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다. 그 짧은 시기 속에서 자신의 꿈을 가진 친구들이 오히려 더 대단한 것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꿈이 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양대도 그렇고 요즘 상위권 대학교들의 학생부 종합전형 트렌드가 전공 적합성에서 계열 적합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꿈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본인이 흥미를 가지는 분야를 설정하는 것이 첫 번째다. 인문, 사회, 또는 상경, 이공계열, 의학학 계열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정도 계열 속에서는 보일 것이거든요. 꿈이 반드시 명확해야지만이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계열에 관련된 역량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꿈이 많이 바뀌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혼란을 겪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꿈의 세부적인 거는 바뀔지언정 큰 계열 속에서는 많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계열에 흥미를 가지는지 스스로 자기를 분석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입시생 친구들에게 한마디. 저는 사실 수시 원서 중에서 6개를 쓰는 소위 육종합이었는데요. 그래서 제 스스로에 대해서 제가 가진 역량이 과연 맞을까? 이런 불안감도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든 다른 전형이든 자신을 믿고 한 발짝씩 나가는 것이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뿐더러 인생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본 우리 예비 한양인 친구들 중에 종합전형으로 합격해서 한양대에서 만나도록 해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